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폭염이 뉴욕, 뉴저지 일원을 덮고 있지만 따가운 햇살은 어김없이 가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축제인 추석맞이 대잔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한인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정상급 연예인 공연과 다양한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준비 중인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리치필드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락그룹 부활과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인 소양, 그리고 힙합 그룹 언터처블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예인 공연 이외에도 추석이면 즐겨 했던 한국 전통놀이 체험과 한복 패션쇼, 미주 한인 경찰협회의 다양한 경찰 시범 행사와 채용 박람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최대로 많은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밴더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사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회관 마련을 위해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 수익금 일부를 회관 건축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남겨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뉴저지 한인회관 기금 건립 기금 모금으로 이제 적립을 해서 뉴저지 한인회관을 설립을 하는데 이제 초석을 다지기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한편 동포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KBN 나도 가수다도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열립니다.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나도 가수다는 최우수상에게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나도 가수다 신청은 KBN 방송국 사업국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자는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지난 18일 플로싱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과 법안들을 설명하고 소상인들과 1대1 상담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 금강산 연회정에 마련된 비즈니스 엑스포 행사장. 요즘 네일 업계에 불어닥친 노동국의 집중 단속 때문인지 노동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방노동국은 한인 업주들의 경우 노동국에서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의 오버타임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을 임의로 지급해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국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 사항과 근무 시간, 지급된 임금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갖춰놓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엑스포에서는 연방노동국을 비롯해 뉴욕시 보건국, 경찰국 등 총 9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요기관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과 법안들을 설명하고 1대1로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주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을 맞춰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습득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들은 언어적인 소통 문제로 인해 티켓을 받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통역 서비스를 요구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9일 뉴욕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는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재단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대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중국계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돌아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설립된 건 지난 2013년. 앤드류 박 변호사는 대학생 시절 한인사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가며 어렵게 학업을 끝마칠 수 있었던 그때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 대학생뿐 아니라 중국계까지 장학금 수혜자 영역을 넓혔습니다. For us to pick a Chinese students is a gesture to show that we can work together
and we can share the benefit. So I'm hoping that some of the Chinese foundation will pick some qualified Korean students as well. 장학재단은 학교 성적과 에세이 등을 심사해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중국계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재단의 장학금을 수여받는 영광을 안게 된 조시아 우와 한예준 학생 등 8명의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3,000달러씩 총 24,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 돈은 일단 대학 등록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학 등록비에 쓰는데 일단 먼저 쓰고요. 저는 이제 똑같이 앤들박 변호사님처럼 제가 나중에 커서 성공을 하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사회에 재환할 수 있는 이런 성공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의원과 토비에스 다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재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재단 설립자인 앤드류 박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보석 석방됐던 이한탁 씨가 영구 석방됩니다. 이 씨의 보석을 승인했던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이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지난해 이 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펜주 중부지법은 지난해 8월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25년 전 원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당시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하고 보석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기소했던 펜주 먼로 카운티 검찰이 중부지법의 결정에 항소했고 지난 6월 항소법원에서 구두 심리가 열린 뒤 이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형량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당시 증거는 과학이 아닌 미신 수준이었다는 이 씨 측의 변론을 인정하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씨 구명위원회 크리스장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법원의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현재 보석 석방 후 플러싱 모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네일살롱 업주들도 종업원 임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네일업계가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소위원회를 통해 주내 네일살롱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 종업원들이 장갑과 마스크,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고 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할 시에는 100에서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동국이 정하는 액수에 맞춰 주내 모든 네일살롱들이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기간 내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네일협회는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네일살롱이 여성이나 소수계 등 사회적 약자층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홍보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법안 발의자인 라지 무커지 의원을 만나 법안의 수정과 함께 심의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마지막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7만여 명의 미주 한인들이 이르면 9월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단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사이트는 어제 현재 쿠폰과 현금 보상에 대한 마지막 확인 단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서 검증 후 확인된 항공권 구매 숫자에 근거해 현금과 쿠폰이 2015년 늦여름쯤 집단소송의 구성원에게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 7만여 명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미주노선 항공권의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원고 측에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3년 퀸즈 한인회가 대한항공 부당요금 신청 범동포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문제 기간 동안 대한항공을 탑승한 뉴욕 한인 1,200여 명을 상대로 피해 신청 서비스를 그해 12월까지 제공했습니다.
뉴저지주 티넥의 나비박물관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개발업체와는 매매 가계약을 맺었는데 플래닝 보드의 용도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개발업체인 아발론베이 커뮤니티스가 뉴저지주 티넥의 나비박물관 측과 토지 매매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티넥 플래닝 보드는 박물관 부지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승인받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도 확정됩니다. 아발론베이는 나비박물관 부지를 구입해 248유닛과 481대 주차 공간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 여부는 오는 가을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승인되면 오는 2017년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발론베이 측은 현재 박물관은 타운에 연간 약 20만 달러의 재산세를 내지만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 연간 110만 달러의 재산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비박물관 측은 계약 최종 성사 여부는 용도 변경 승인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플래닝 보드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정상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이 확정될 경우에는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가 2곳 더 늘었습니다. 데머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가 올 가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는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이 오는 9월 학기부터 데머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학군 교육위원회는 한국어반 교사로 이명진 교사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은 2010년 팰리세이드스파크 학군과 2011년 리츠필드 학군에 이어 뉴저지주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의 한국어반 운영은 다른 학군과 달리 자체 학군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두 학군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한인들의 후원금으로 한국어반이 개설된 바 있습니다. 데머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는 우선 올 가을 학기 한국어반을 각각 1개씩 개설하고 파타임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총 4개 반 이상으로 늘리고 풀타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두 회장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젠 갈등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모른 채 점점 멀어만 지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결국 분규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뉴욕 한인회는 한국 정부 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또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은 5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한인사회는 당혹감 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인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